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경제 10대 뉴스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상계엄으로 인한 연말 금융외환시장 출렁.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이 밤새 40원 이상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11월까지만 해도 1370, 140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탄핵 전국으로 1480원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비상계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2500선을 간신히 회복했던 코스피는 계엄 이후 2300선까지 떨어졌다가 2400선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두 번째, K산업휘청, 석유화학이어 철강, 배터리까지 줄비상. 산업의 쌀로 불리던 석유화학업종과 철강업은 올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을 정도입니다. 당장 석유화학업계는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 개편부터 사업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생존을 위한 행보에 나섰고, 철강업체도 중국산 저가 철강제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결국 일부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 또한 전기차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의 K반도체, 삼성전자 해법 찾기 분주. 반도체 업계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SK하이닉스가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3분기 이후 영업이익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과 쇄신에 단행했습니다. HBM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SK하이닉스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8조 4,600억 원에 달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으로 집계됐었습니다. 4분기 역시 3조 원대 중후반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피벗, 내수 살리기의 무게시기.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지난달 28일엔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연속 인하입니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 수출 둔화에 계엄 사태 여파까지 덮치며 올해 성장률이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1분기 추가 인하를 포함해 최소 2에서 3회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태영건설 워크아웃, 경고음 커지는 PF 부실 우려. 올해는 건설업계 위기설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업계의 PF발 위기감은 확산됐습니다. 태영건설 이외에도 롯데건설도 PF 부실에 따른 부도설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는 주요 자산 매각 및 모회사 차원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PF 부실은 건설뿐 아니라 금융사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부동산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천억 원에 달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이 막힌 지방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원자재값 인상 등 악재를 겪으며 올해에만 30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감 넘치던 밸류업,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도입으로 증시는 불타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월 한때 2896.86을 기록해 또 한 번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가 시작된 후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지난 7월 1일 이후 12월 24일까지 2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기존 대표 지수와 큰 차이가 없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자 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8.09%나 하락한 244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커진 아이 울음, 기업들 파격적인 출산 정책 동참.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를 0.68명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초 부영그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기업 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타 기업들도 출산 지원금 확대 등 저마다 출산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기고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하기로 세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통계청은 당초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을 지난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0.68명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반등하며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4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8번째, 한 달 새 10조 불어난 가계빚 재현된 총량 규제 이금융 풍선 효과. 상반기 안정적이던 가계대출이 부동산 호황과 스트레스 DSR 규제 연기로 2분기부터 급증했으며 8월에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시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한도를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일부 상품 판매 중단 등 총량 규제도 재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금융당국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주주 가치 제고, 금감원 이단 유증 M&A 제동.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대표적 키워드인 주주가치 제고를 실천하기 위해 다수의 유상증자 인수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산의 경우 지난 7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켓을 분할한 뒤 두산 로보틱스에 넘겨주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으나 금감원은 7차례에 걸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고려아연과 영풍간 지분 다툼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고려아연 측이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습니다. 10번째, 제2의 렉나자를 찾아라. 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열풍.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올해 8월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 미국 식품의약품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2015년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도입한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었다가 이듬해 임상에 진입한 후 2018년 얀센에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지속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산과 과감한 R&D 투자 확대, 정부와의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제2, 3회 미국 FDA 승인 신약을 탄생시킬 예정입니다. 경제 뉴스도 다양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부자 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